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은영 타로TV 채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은영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추매문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중하신 멤버십 회원분께는 두 손 모아 감사 전합니다. 사랑해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리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비행기를 탔나요? 벌써 4월이에요. 2022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획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자, 이제 4월 연락이 그 사람한테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헤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다투게 되어서 공백 기간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덱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번 그룹 덱이 여기, 그리고 2번 그룹 카드 덱 3번, 4번, 5번 카드 덱입니다. 마음에 드는 카드 덱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느낌이 끌리는 카드 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어떤 덱인지 아실 텐데요. 오늘 자신의 느낌에 집중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따가 뵙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1번 그룹은 4월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음성이 날아가서 지금 카드 썩는 소리는 안 들리고 제 음성만 나갈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연락을 기다리실까요? 자, 카드를 썼고, 자, 이제 펼쳐볼게요. 먼저 여러분 심정 한번 볼게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상대방 연락, 올 사람의 마음,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는 과정을 볼게요. 그리고 두 사람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결과 같이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뭔가 확실성, 확실성에 대한 어떤 집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신뢰를 줬다면 굉장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싶고 이런 게 있지만,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집착이 보이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은 음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벗어나고 싶은데 대신 또 반대로 다시 만나고도 싶고,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는 싶은데 여러분을 놓을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하네요. 이 사람도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인지 한번 조금 이따 다른 카드를 어 셔플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런 경우에는 좀 성격적인 부분은 안 맞다 하더라도 뭔가 서로가 당기고, 그리고 정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음 머리와 이성이 머리와 이성이 똑같은 말이네. 머리하고 무의식과 그 정서가 합치되지 않고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을 경우에 이런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이랑 잘 안 맞을 때, 근데 이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좋아. 좋은데 현실과 어떤 부분에서 어쨌든 마찰이 분명하게 있을 때 사람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안 나온다. 안 될 때.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음 정말로 여러분의 현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도, 여러분이 예쁘고 멋있고 좋아도 '나는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점점 두 사람의 문제점은 이미 마음이 한쪽에서든 양쪽에서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거나 하면 안 되는 말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결과 보고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아하, 이 사람이 지금 내면의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양쪽에 칼을 들고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결정은 났다? 안 났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4 월에 연락을 행동으로 하기에는 그 원동력이, 움직이게끔 하는 원동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술래길, 산티아고 술래길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한쪽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다. 왼쪽은 이쪽이다. 한 길을 가다가 갈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이쪽으로 갈 거고 누구는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런 갈림길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어느 쪽으로 가면 될까?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고요. 답은 못 내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단 두 사람에 있어서 정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차곡차곡 쌓아갔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이었거나, 또는 아예 그 정이 붙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관계 자체가 뜨문뜨문뜨문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됐던, 정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자체를 정을 붙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결론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 정을 붙이는 데 부족했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카드 봤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봤더니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몰라요. 뭐가 컨트롤하기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한 사람은 자유인인데 한 사람은 굉장히 염소자리처럼 굉장히 뭐랄까? 음 그 너무 안정된, 이게 고정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면 서로가 컨트롤이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한쪽이 힘든 게 아니라 이건 양쪽 다 힘듭니다. 어느 성격이든 자기만의 어떤 강하게 차지하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런 차지하는 특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더 힘들고 이런 건 없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안 맞으면 굉장히 힘들다. 컨트롤이 서로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살면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거기가 좋긴 하더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미래,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정한 마음들, 둘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은 결혼에 대해서 확정을 받고 싶은데 한 명은 전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서 결혼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아 이 정도를 내가 케어할 수 있을까? 이걸 다 참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싸우면서 서로의 어떤 단점도 사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계속 참으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그런 성격 있잖아요. 초반에 보고 딱 자르는 스타일. '아 하나 보면 열을 안다.' 이런 느낌으로 기회도 없이 윽순냉철한 사람. 몰라, 어떤 연애를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연애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노하우겠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 그리고 아니면 우리 아주 인자한 그 삼세판의 사람처럼 '아 몇 번만 용서해 주자.'
이런 것도 있고 '한 번만 더 지켜보자.' 이런 것도 있고. 자 이거는 환타지가 깨졌다 이런 게 있어요. 왜 환타지가 깨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싸우면서 누가 못 볼 것을 보게 했나 그건 모르겠지만 뭔가 우리가 초반에 이 상대에 대해서 사귀기 전에는 항상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약간의 어떤 기대 아니면 혼자서의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거랑 또 다르네. 어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럴 때는 아니네.' 하고 스스로 우리가 뭐 그 사람한테 판타지를 키우라고 말도 안 했지만 우리는 늘 이성에 대해서 또는 친구에 대해서든 엄마에 대해서든 아빠에 대해서든 늘 판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라고나 하나?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족들은 오래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수그러드는데 이제 가족도 아니고 어떤 집에서 살고 왔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두 남녀가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첫 스타트할 때는 아무래도 기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서 이 사람이 '아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어떻게 어떡하지?' 이런 느낌들을 쪼끔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4 월에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직접 여러분에게 연락하게끔 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굉장히 어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현상이 일어나서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다면 사실은 길게 끌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사과의 뜻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또 여러분에게 실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음.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으면은 힘든데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실제로 진짜로 헤어지자고 했다면 아무래도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기다려 주는 모습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4 월은 여러분들이 음 그 사람을 일단 인정해 주고 지금은 내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아직 오른쪽을 선택할 것이냐 왼쪽을 선택할 것이냐 그거처럼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먹을까 파란 약을 먹을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늘 양자택일이 사실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깔려 있으면 하나 고르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할까 말까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될까 안 될까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여러분 4월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 되는지 제가 조언 하나 남기고 떠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카드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일단은 두 사람의 정이 들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거 그런 것은 음 있고 여러분들 또한 섣부르게 속도를 내면은 안 된다 이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빛으로 가는 계단의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네요. 속이 지금 새까맣게 탔겠다. 이제 이게 고생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 빛으로 가려면 아직 몇 단계가 더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사람과 관련돼 되어서 이렇게 마음고생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계속 연애가 풀리지 않았을 때 보통 이렇게 좋은 카드가 뜨거든요. 이제 속이 이제 썩었으니까 속이 타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갈까? 바로 이제 영혼으로 가죠. 영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슬슬 힘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면서 영혼이 이제 같이 썩기 속 썩이기 속 썩이 혼 썩이기 영혼이 점점 썩기 시작합니다. 그럼 바로 어디부터 변하냐면 눈부터 변하거든요. 눈빛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냐면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니까 계속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더 강해지면 목소리까지 바뀌거든요. 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세요. 라고 나왔거든요. 주파수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단어는 기운이에요. 기운. 내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주파수거든요. 그 주파수를 높이라는 거는 바로 내가 그 사람과 어쩌면 떨어진 이 이유 자체가 주파수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어쩌면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잘 맞지 않으면 보세요. 처음에는 주파수가 안 맞으면은 절대로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맞아서 사귄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귀면서 한 사람은 성장하고 항상 한 사람은 멈춰 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어떤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주파수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둘이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관계에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지금 공백 기간을 가지는 동안 주파수를 높인다면 어떤 게 정리가 되냐면 만약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서 우리가 이렇게 높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갈림길이 됐다면 그 사람과 내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촉을 한다면, 접촉할 기회가 있다면.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나보다 낮아서 나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내가 높아지면서 그 사람과 어떤 벽이 생긴 거기 때문에 만일 내가 계속적으로 주파수를 높이면 그 사람이랑 사실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시려면은 여러분이 천천히 자기의 주파수를 느끼면서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주파수를 갖고 싶다 하면 일단 처음에는 편안해야 됩니다. 사람이 편안하면 주파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명상을 하라, 명상을 하라 이런 말도 되든 안 되든 나를 차분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주파수가 조금 높아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많이 바꾸시면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 기운이 되거든요. 먹는 거. 그래서 먹는 것도 아무거나 뭐랄까?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4월에는 연락을 할까? 4월을 넘기지 않고 4월 안에 연락이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음성이 다 날아가서 카드 소리는 안 들리고 제 음성만 나갈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자, 한번 보입시다. 그 사람 나에게 연락을 할까? 4월달. 자, 언제 해줬는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마음 먼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 마음 상태도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흐름을 가지는지 보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점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 보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펼쳐 볼게요. 어머, 여러분은 뭐랄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는 한다 하더라도 뭔가 섭섭함, 뭔가 불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뭔가 배신감, 좀 서운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약간 좀 뭐라고 어떻게 단어로 표현해야 되겠어요? 그냥 열받는다? 짜증난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마음들이 나타났고요. 그 상대방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를,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돼서 내가 화들짝 놀란 거거나 아니면 실제로 연인 사이에 하면 안 되는 어떤 행위들을 해서 내가 놀랐거나 그 사람의 거짓말을 알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둘 다
어쨌든 한 명만 일방적으로 싸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분에 대한 정들이 뚝뚝뚝 떨어졌다. 그런 거면 예측하기로는 싸움을 할 때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도 와, 두 사람이 이 어떤 정말 좀 너무 서운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 상태가 자꾸자꾸 이제 감정이 아무래도 남녀다 보니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들이 싹 이렇게 사라지려고 사라지진 않았겠지. 그냥 밑으로 뚝 깔려 있어갖고 올라오지 않는 상태로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점은 좀 즐겁지가 않다? 두 사람을 만나면 뭔가 우리 연애를 하려면 이 티키타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나면 뭔가 즐겁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 이거 너무 진지하지 않았나? 아니면 원래 성격은 아닌데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자꾸자꾸 일어났거나. 왜냐면 한쪽에서 너무 고민거리를 던져주면 아무래도 진지 모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연락이 온다라고 나왔네요. 다행이에요. 오, 카드가 좀 복잡해서 안 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아까 요거 다행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에 대한 하나의 조언이라면 이게 인연인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둘 다 뭔가 미심쩍은, 약간의,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관계? 이거는 관계가 너무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또는 만날 시간이 너무 조금 부족해서 뭐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에 확실하게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나. 내가 그리고 인연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확실성을 있나?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좀 멋있으니까, 예쁘니까, 뭐 요렇게 조건이 좋아서 라든지. 일단은 볼게요. 왜 정이 떨어졌냐 했더니 와, 이 방해물이 있다. 이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어떤 신경 쓰이는 어떤 존재가 등장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 애인을 한테 접근을 하는 다른 이성을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진짜로 둘이 쏙닥쏙닥 하는 것을 알게 됐거나 이런 경우도 마침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사귀기 때는 아니었는데 사귀는 동안에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 이런 거를 보니까 생각한 나를 좀 신경 쓰는 것 같지 않고 나를 배려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들에서 실망들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음, 잠수? 잠수 아닌 잠수? 이런 것을 갑자기 이렇게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 굉장히 풀지 못한 어떤 복잡한 문제를, 어, 겪고 있기 때문에, 좀 회피감성이 있는 사람들은 잠수를 타겠고, 그 다음에, 어, 둘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이. 음,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잦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했든, 그 사람 지금 마음이 바뀐 것 같아. 옛날 같지가 않아. 만약 옛날에는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하면 많은 걱정과 아니면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이제는 아프다고 해도, 그래, 빨리 나. 막 요 정도?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나를 챙겨주는 것들이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아니다. 막 이런 거에서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한 사람이 민감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어,
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감췄다. 이 뭐냐면 마음을 감췄다. 드러내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처럼 그러니까 한쪽은 어떻겠어요? 한쪽에서는 답답해서 미친 거 있는 거야. 도통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한쪽은 입을 닫고 한쪽은 알려고 하고 이러고 한쪽은 그럴수록 파헤치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더더더더 숨고 말 한마디 안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또 씨앗이 돼서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 쪽에서 입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둘 사이 어떤 의사소통의 부재, 음, 의사소통의 분열, 막 이런 것들이 약간해 보이는데요. 아마 친구한테도 한 명은 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를 못하겠다.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말을 분명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지금 어쨌든 균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남녀 사이로 보면 사실 많이 흐트러져 있죠.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적인 것을 서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확신성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들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랄까 지금 결과는 연락이 온다는 거를 연락이 온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여러분에 대한 미련들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인연이고 이런 뭔가 끌리는 이렇게 지금은 정이 조금 많이 내가 떨어지고 있지만 왠지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락을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랄까?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한 장 뽑아볼게요. 어쨌든 어떤 방해 요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중간에 개입될 일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연락에 대해서 잘 소통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명하게 두 사람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좋은 카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몸을 정할 시간입니다. 이 카드로 봤을 때 여러분이 속이 문드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속이 문드러졌어.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정화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고요. 속은 다 들어갔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던 것이 알고 보면 나를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마음이 힘들어지면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뭐랄까 흐려지죠. 영혼도 흐려지면 우리 사람들이 몸에서 나오는 오라가 있거든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오라도 색상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 계속적으로 탁해지고 있던 사람의 오라는 너무 탁해요. 흐릿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오라가 굉장히 흐릿해져 있을 거예요. 이래서 다시 여러분들의 오라를 맑게 해야지 사실은 누군가가 와도 맑은 사람이 오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음, 온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같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네요. 뭔가 치유해야 될 어떤 상처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온몸을 정화하라는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 지금 그럴 시간이다. 이런 게 있어요. 혹시라도 이 연애로 인해서 여러분의 많이 건강이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면 다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정화를 하는 거죠.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늘 아프게 끙끙거리고 있었는데 한번 자신 있게 자리에 앉아서 자신 있게 일어나서가 아니라 자신 있게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얼마나 슬펐는지 한번 내 자신이 나를 돌봐야 되는 시간이다. 아유, 얼마나 아팠을꼬. 그래.
그러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타인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계속적으로 지금 정하지 않고 계속 탁해지면 공 이제 오라도 나빠지죠. 오라가 나빠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랄까 좀 안 좋은 사람들과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기분 나쁘게 누군가가 나를 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기운들이 서로 소통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눈빛이 변하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도 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죠. 자, 두 번째는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도 좋으니까 이 촛불이라도 하나 켜고, 촛불은 뭐 가까운 데 가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촛불이라도 하나 켜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에서 뭐랄까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될 거고요. 아니면 종교가 없는 분들은 그냥 나의 그냥 감사의 기도. 뭔가 슬픔의 기도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이런 나 자신이 있어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시작하면 굉장히 정화에 좋습니다. 어쨌든 감사 기도라는 것은 그리고 사랑의 기도라는 것은 정화하는데 너무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말만 그렇게 해도 좋냐고 하는데,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뭐가? 모르겠다. 그런데 감사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은 언어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언어에도 언상이라는 것은 언어의 관상인 것처럼 언어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은 힘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내가 캄해지면은 냉철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현상들이요. 근데 내가 계속 붕 떠 있으면 아픈 사람은 붕 떠 있거든요. 보이는 건 기운이 없어 보이지만 기분은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바르게 볼 수 없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에 정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힘을 부쩍부쩍 일으켜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래요. 안녕. 안녕하세요. 3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4월에 연락 그 사람한테 먼저 올까 보자.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것만큼 숨 넘어가는 거 없다. 그쵸? 자, 여러분의 카드, 그 사람의 카드,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 때 어떻게 되고 문제점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봅시다. 그리고 결과 당장이라도 여러분을 연락하고 싶고 이 정도로 나왔으면 연락도 했을 수도 있겠다. 까였을 수도 있고 이 정도의 어떤 성급함이면 했었어. 안 했다면 하고 싶어 죽네 죽어. 손발을 묶어야 돼. 자, 그리고 일단 그렇고요. 그 사람은 지금 정체를 감췄어. 그래서 마음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몸을 꼭꼭 숨었을 수도 있어. 이 잠수 탄 사람도 있겠네. 꼭꼭 숨어라. 꼭꼭 숨었고 마음을 도통 열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이 보여요. 근데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어떤 기운들 아니면 두 사람의 어떤 추억들 이런 것들이 시간 지나면 다 올라온다고 합니다. 세븐 완즈. 두 사람은 이게 방어 기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두 사람이 서로 자존심 게임을 하는 건지 엄청나게 이제 젠다 이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 좀 불편해요. 관계가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한쪽이 너무 불편하게 하는데 일단은 봅시다. 그 결과를 보고 얘기할게요. 결과 4월에는 안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버틸 때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버티는 게 진짜 중요하고 뭔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꼭 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는 그 다음 순서는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5월쯤에는 오게 되어 있다. 그럼 한 달 동안 나 뭐 하나? 안 돼요. 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하겠지. 이 정도 성격이면 하겠지. 자, 음, 지금 아무래도 여러분 자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왜 언제 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끊겨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진지하진 않았나? 내가 너무 이 진지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깊지 않았나?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너무 깊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둘이 나눴던 대화. 열받아서 다 지웠어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다 있을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깊이가, 순서, 속도가 너무 안 맞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연애라는 게 약간의 즐거움과 약간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회피하는 어떤 환타지 에버랜드처럼 굉장히 그런, 삶을 회피하는 하나의 파라다이스 같은 느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친구처럼. 너무 이제 소통하는 게 행복을 느끼면서 소통이 행복으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어떤 케어 받는 게 너무 좋고, 어떤 사람은 선물 받는 게 너무 좋고, 아니면 서로 챙겨주는 게 너무 좋고, 여러 가지 의미였는데 거기서 어떤 즐거움, 상대 어떤 즐거움이 많이 꺾였다. 그러니까 안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거를 내가 너무 진지하게 한 거 아닐까? 근데 상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면 내가 그런 상대를 골란 거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내 책임이니까. 어차피 연애에서는 남 탓 해봤자 좋을 거는 1도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인간을 한 사람도 나고, 쓰레기 같은 애들 욕하는 애들도 그런 쓰레기를 선택한 것도 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지를 못하는 것도 나고, 이런 건데, 일단 나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가 너무 진지했던가? 내가 너무 재미가 없었던가? 우리 관계를 내가 어떻게 리드를 했었나? 아니면 너무 소극적이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연애 삶에서 되게 중요할 거고.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좀 가라앉았나 이 사람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일단 연애에 있어서 재미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그 마음은 일어난다고 하니까 곧 연락은 하겠지만 4월에는 뭔가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유가 충분히 매력적이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그렇대요. 그 사람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것을 다 갖췄는데도 딱 하나가 그렇게 못 견디게 한다네. 뭔지 모르겠다 나는. 뭐 이것만 되면 다 필요 없고 지금 다 괜찮은 거 말고 딱 그것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안 되는 거가 있어요. 근데 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대. 딱 여자 부분만 신경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남자분들이 있거든요. 여자들도 딱 내가 남사친을 만나든 그런 부분만 터치 안 하면 좋겠다. 근데 그걸 어떻게 터치 안 하노? 그런 사람은요, 일단 만나면 골치 아프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런 건 아니겠지? 어쨌든 성격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이 참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자꾸 등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다. 나는 칼 같은 일침, 너무 직선적인 어떤 말투 이런 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말투는 아닌데 혹시 조근조근하게 칼이야. 직선 완전 폭탄 팍 너무 논리적이라서 틀린 말 하나도 안 하고 틀린 말 좀 해야 돼요. 좀 틀린 말 너무 안 하는 사람들 상대가 좀 괴로워하더라고. 너무 꼬치꼬치 잘 따지잖아. 꼬치꼬치 잘 따질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면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논리적인 사람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삶 자체도 이제 좀 바르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은, 이 자유로운 영혼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실제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도 이제 희한하게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생활까지 약간 자유로운 영혼처럼 산다.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모르겠지만 말에서 나오는 어떤 독설, 이렇게 독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힘들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상황도 안 좋네요. 이 사람 상황 자체가 묶여있고, 뭐, 이런 사례? 뭐,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서 약간 눈치를 채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면 확실히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되면 이게 연애 자체가 너무 우리 연애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초반에 처음에 연애를 할 때, 처음에는 아니지만, 한때 연애할 때 제가 분위기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막 너무 많이 좋아하고 이러지 않아서 항상 분위기 있는 곳에, 연애를 하면 분위기 있는 곳에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애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내가 나랑 만날 때마다 데이트를 그런 데서 하니까, 나는 이제 내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내가 낼 때도 있고, 지가 산다고 했을 때는 그런 데 가고 싶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사귀니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러웠다? 막 이런 거? 부담스럽다? 그래, 그 뒤부터 이제 메뉴를 바꾸기 시작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나도 서툴렀지. 근데 나를 한 번 만나는 게 기억이 다 남고 싶으니까 막 계속 좋은 데 가고 비싼 데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말은 못하지만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가오는 있는데 이 가오가 있어서 말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나든지 어쨌든,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이 조금 많아서 사업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말 못할 어떤 자기가 어쩌지도 못하는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갇혀 있는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거라서 아마 이런 개인적인 고민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아마 연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볼게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단순히 내가 사과해도 될 것 같으면 내가 사과를 안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사과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 고민해봤자, 이렇게 혼자 고민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면 살짝 미안하다고 던져놓고, 그 다음에 헤어졌어도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아직 안 했다면 사과를 한번 던지는 것도, 재회를 바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근데 진짜 미안해. 오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어. 라고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고요. 전 대신 제가 이게 편지 써주거든요. 카톡 써주거든요. 연락 많이 왔다. 내 카톡 듣고. 자, 일단은 여러분에게 좋은 카드 남겨놓고 저는 가겠습니다. 분홍빛 쌍둥이의 등에 기대어보세요. 이 오라클 카드 제가 만든 건데, 분홍빛 쌍둥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이 분홍빛 쌍둥이는 당연히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약간의 수호천사 같았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면 타인들과 함께 나누는 거 좋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자존심 상해갖고 내 연애는 다른 사람이랑 또 상담 안 한다? 근데 이번에 이게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분홍빛 쌍둥이가 있으니까, 그런 인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약간 등에 기대서 있고, 또 특히 이때 여사친이면 여사친, 남사친이면 남사친, 주위에 여러분들 어때 이런 고민들을 들어줄 만한 이성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한 배려들을 받고 그 사람과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또 정이 든다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인연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손을 내밀어 봐라. 기대라. 너 혼자 너무 애쓰지 마라. 이빨 너무 꽉 깨물고 너무
너무 똑부러진다. 너 너무 똑부러진다. 조금 릴렉스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의지를 조금 하세요. 누구한테든. 요즘 세상이 너무 좋아. 의지하시면 되죠. 그리고 돈 주고 의지해도 되고 친구 없으면 돈 주고 의지하면 되잖아요. 상담하면서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있으니까 의지할 때다. 사랑한다가야 천사가 당신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이 사람한테 이 말을 꼭 듣고 싶죠.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해주실 분은 인연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제 천사가 여러분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한다가야, 사랑한다가야, 네가 힘든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무 이빨을 꽉 깨물고 주먹을 두 주먹 꽉 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하나씩 풀어봐라. 릴렉스, 릴렉스. 그러면 내 목소리가 들리겠지? 사랑한다, 아가야. 그러니까 주변 이 사람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슬프고 아프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기운들은 주변에 다 있어요. 그 기운을 일단 받으면서 보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곧 이 사람과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던지 서로 교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든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사람한테 못 듣는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건 아니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주먹을 탁 릴렉스 하시면 주변에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세세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아프게 하지 말래요. 너무 조금 아프게 하지 말라고 자기 자신을. 왜냐면 사랑하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자극도 늘 주변에 깔려있는데 내까지 나를 막 괴롭혀? 아유 그러면 안 되겠죠. 일단 정신 많이 차리시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힘을 붙돋으시고 기운 차리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빠빠. 그러니까 여기 새록새록 기억들, 추억들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4월 후반이 넘어갈 때쯤, 5월 넘어갈 때쯤 꼭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 안녕. 안녕하세요. 4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파트너가 먼저 연락이 올지 한번 볼게요. 자, 보자. 나는 어떨까? 그 사람은 어떨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우리 둘의 문제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과. 우와, 여러분은 거의 심적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싶을 정도. 그냥 같이 살고 싶고, 알겠죠? 결혼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같이 살고 싶거나 아니면 내 아를 낳아도 하는 것처럼 아이를 갖고 싶거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좋아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뜻. 이제 막 사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느낌이 뭔가 같이 더 하나의 어떤 조합을 이루는 것, 하나의 소속을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람은 머릿속에서 너무 이 투쟁이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한데 이유가 있겠죠. 이따가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두 사람이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추억들이 새록새록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하고 두 사람과 관련된 곳에 갔거나 아니면 관련된 연상이 되는 어떤 물건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받거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자극하는 일은 발생을 하겠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둘 중에 뭔가 한 명이 너무 간섭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격 자체가 한 명은 조금 free 굉장히 free 하고 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염소자리처럼 굉장히 이제 좀 보수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런 것에 안정을 찾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안정된 관계에 대한 별 애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연애 안정성을 바라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 한다거나 너한테는 너랑 평생 사귈 거야 이런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거나 이런 건데 이런 코드가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연락 오네요. 그래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가 복잡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봤더니 아무래도 자기부터 자기가 만일 이 사람을 확고하게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이제 버려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심의 이제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의심이든 섭섭함이든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연락 오기 전에 자꾸 부정적인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러려면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뭐랄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부정적인 거는 버리고, 지금 시간을 보내야 된다. 왜냐면 이 연락은 온다 하지만, 어떤 연락인지 모르잖아요. 안 좋은 연락일 수도 있고, 그냥 찔러보는 연락일 수도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연락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자체가 변해야지 반드시 이 사람의 그 심적인 것도, 심경도 변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일어나는 일은요, 진짜 신기하게 우리 무의식에서 어떤 한 번은 생각해 본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괜히 일어나지 않거든요. 기운들이 모여야지 일어나는데 두 사람이 사귀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이거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불만들이 서로 무의식에서 절대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니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합쳐지며 희한하게 이렇게 둘이 붙을 수가 없어요. 육체는 기운을 가지고 있거든요. 빙빙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기운들이 처음엔 좋아가지고 막 난리 부리다가 점점 불만이 쌓이면서 이렇게 안 붙어. 이게 그것처럼 자석처럼 물론 남녀다 보니까 잠은 잘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게 이 영적으로나 이 기운적으로 계속 아무리 노력하려도 튕겨나가고 아무리 노력하려도 튕겨나가고 이게 기운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 느낌을 딱 알아야 돼요. 그럼 나는 상대를 고칠 수는 없으니까 내 안에서 내가 우리 관계에 불만이 많아졌구나. 내가 우리 관계에 불평이 많아졌구나. 내가 섭섭한 게 많아졌구나. 어떡하지? 야, 그때 시작할 때쯤 바로 작업 들어가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깨닫기가 힘들거든. 내 섭섭함에 취해가지고 내 느낌이 취해가지고 그때 뭔가 이상하다. 이제 점점 이게 밀어내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밀리는데 둘이 같이 그런 생각하면 밀려가지고 도저히 만나고 질 수가 없죠. 그런 건데 일단은 이 머릿속에 이 복잡한 왜 이러시노? 뭐가 이렇게 머릿속이 난리가 났노. 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방해를 받는 어떤 느낌? 이게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원트가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이런 느낌에서 한 명이 지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간섭이 있겠죠. 근데 그게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의견의 마찰들이 있을 거고, 둘 중에 한 분이 자유로운 영혼이 있네.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도 많고, 또 사람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기질 자체가 타고난 게 조금 많이 다른, 최악으로 보면은 완전 극과 극이 사람이 둘이 같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자유로운 영혼들을 이해하기는 너무 같이 힘들어요. 같은 예술가, 같은 연예인,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렇게 열려 있지만, 일반 사람인데, 좀 그런 걸 이해하기에는 보통 마인드가 아니죠. 보통 사랑하면 안 되고, 완전히 많이 사랑해야 되고, 전적으로 이해하고, 약간 보살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보면 되고, 한 명은 속도 너무 빠르고, 한 명은 조금 느리니까, 자꾸 다그치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가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항상
얘기하고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결론 내고 한쪽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은 답답하고 한쪽은 너무 속도가 너무 빠르고 늘 그러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아마 한쪽에서 입을 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데 왜냐면 소통이 안 되니까 이렇게 속도가 안 맞으면요 그게 안 돼요. 이 그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되면 입을 닫게 돼 있어. 한쪽이. 점점 말이 줄어들게 되면 행동적인 부분에서도 적극적이 조금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 한쪽은 또 섭섭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게 아닌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속도가 안 맞는 건 분명히 있겠다. 그래서 누가 빠른지 모르겠고 누가 느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심적으로는 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쪽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은 이렇게 애기들 있잖아요. 말을 있잖아요. 선생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애가 있었어. 근데 내가 너는 왜 이때 네가 빨리 얘기 안 하면 친구들이 네 얘기를 안 들어주지라고 했거든요. 걔 이제 친구랑 문제가 조금 있는 애라서 네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들어줄 테니까 천천히 숨 쉬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울먹울먹 거리면서 자기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꾸 친구들이 다 떠나고 아니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린 행동도 엄청 느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단체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느린 애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랑 어떻게든 애들이니까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한테 버거우니까 말을 더듬는 거야.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조금 안타까워서 걔랑 상담도 조금 했는데, 이제 지금은 잘 커가지고 이제 중학생까지 돼서, 지금 말을, 그냥 평소처럼, 일반인처럼 잘해요. 안 더듬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버릇이 있으니까 빨리 하려고 막 노력하고, 항상 왜냐면 말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중간에 누가 꼭 끼어드는 거야. 얘 말을 안 기다리고. 그런 경험들처럼 갑자기 이제 느린 사람 생각났네. 어쨌든 그거는 하나의 그냥 간단한 예고. 속도가 느린다는 것을 봐준다는 거는요. 정말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연락이 두절되고 안 오는 거는 정말 쓰레기고 아니고 원래 자체가 좀 신중하고 그 결과를 얻으려면은 한 며칠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면 좀 기다려주시는 그러면 참 누군가 느린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만큼 훌륭한 일이 없어요. 물론 훌륭한 일은 많지만 그거는 참 훌륭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같은 성격들은 반드시 연애할 때 반드시 기다림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을 시작하는 거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상대를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입을 닫았거나 아니면 속도가 너무 안 맞고 빨리빨리 뭔가가 결과가 안 나와서 답답해 죽겠다 하시는다면 아마 이 사람이랑 좀 조율이 필요하고 내 성격 또한 한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까지 해야 될 사람이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성격 소유자인데, 결혼까지 앞두고, 한 달 앞두고 엄청난 고민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와 만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기질과, 이 유전과, DNA와 뭐 모든 것들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스럽지 않은 것이 가장 첫 번째. 고집을 피우면은 안 된다.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면은 안 된다. 이렇게. 상대가 너무 빠르면 그거는 한번 그 사람이 한번 저랑 토킹 어바우트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상대가 빠르면 나도 따라가기에는 좀 버겁거든요. 일단은 속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해 나가야 되고 일단 여러분
연락 온다고 했으니까 잘 받아보시고요. 이 중요한 거는 연락 왔을 때 다 해결하려고 딱 받아 물려고 하지 말고 여유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두 주먹을 쥐지 말고 그냥 손에 힘을 풀어라. 이게 제일 좋은 조언이고요. 헤어지면 늘 긴장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행동은 무기력하지만 속은 엄청나게 묶여 있어요, 끈으로.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생각 자체가. 자, 미래의 기억들을 재창조하세요. 미래의 기억들을 재창조하라는 말은 미래에 대해 어떤 여러분이 꿈꾸는 게 있다면 이 사람과 관계 이러면 막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 나한테 연락 안 할 것 같은데요, 너무 그런 기억 자체를 미리 만들어 놓지 마세요. 어떨 것 같은 게 없어. 그래서 와, 마치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를 것처럼 진짜로 동화 속 그 뒷얘기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진짜로 뭐랄까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면 그 기운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완전 끝나는 게 미래라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기억들을 다시 재창조하면서 다시 기운들을 바꿔서 다시 한번 미래를 다른 흐름으로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자, 곧 문이 열립니다. 곧 어떤 문이 열리는데 이 또한 여러분이 상상하지 말고 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이 열리지? 이렇게 미리 원래 신이 나한테 줄 거는 사실 항상 엄청나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가 항상 요만해가지고 딱 요만큼만 준다 안 하나. 그 문이 열리는데 내가 원하는 문은 이거잖아요. 지금 정해져 있잖아. 근데 그 생각 또한 미래의 기억에서 다시 재창조하면서 그 또한 하지 말고 어떤 문이 열릴까? 어떤 문이 열릴까? 이런 식으로 이 좀 신과 함께 연애를 같이 가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이 열린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판타스틱한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보다 항상 신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주려고 준비를 한다. 어떤 책에 이게 있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준비를 한 개를 줬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얻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천사가, 내가 준비한 거는 이거보다 더 큰 건데, 늘 이상한 걸 바라네? 하면서 이제, 얘가 원하는 것만 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얘기가 좀 흘러갔는데,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이 일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 좋을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나 좋으라고 일어난다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이 헤어짐이 나를 위해서 어떤 점이 좋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늘 조금씩 앞으로 나간다면 정말 행복한 연애도 하시고 삶 자체가 바뀔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저랑 얘기하고요. 4번 그룹은 얘기 너무 길어졌다. I'm sorry. 잘 지내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5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 연락 올까? 안 올까? 연락 올까? 안 올까? 볼게요. 왜 싸우셨어요? 자, 여러분 카드 그 사람 마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지나면서 어떤 기운이 흐르는지 보고 문제점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고 결과도 보자. 자, 3 오브 펜타클. 여러분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조금 넘어서 답답해서 누군가를 찾고 싶고 이랬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클릭했겠죠. 그렇죠. 뭔가 조언을 받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도 이런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5번 그룹 중에서 이 사람 꽤 많을 것 같은데 헤어져야 되는지 알면서도 행동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답답하신 분 그런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자. 이 사람은 고민 왜?
주어진 어떤 고민이 있겠지? 이거 나중에 볼게요. 고민이 있다. 일단 고민하고 있다. 단순히 아무런 생각 없이 뭐 팅가팅가 놀고 있진 않다. 고민하고 있다. 오, 근데 여러분을 다시 얻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일어섭니다. 근데 뭐가 방해하는지 한번 볼게. 일단은 두 사람 문제점은, 아우, 가난하네, 가난하네. 돈이 없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애정이 한 명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애정이 식었다. 그러니까 결핍이 막 보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쪽에 돈이 없어. 그리고 애정이 식었다. 요렇게 보는, 돈 때문에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스 있어요. 결핍이 두 사람 간에 큰 문제점이다. 돈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요, 한 명의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또는, 우리 서로, 좀 괜찮은데, 너무 한쪽에서 돈이 없어서, 약간 물질적인 것을 지원해야 되는 커플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상대가 자꾸 태도가 바뀌거나 막 이런 것처럼 돈 문제가 조금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 한 사람이 빚이 생겼거나 뭐 이런 것들. 자, 이건 조금 이따 보고 결과 Four of Cups. 이게 애매모호해요. 반반인데요. 이건 잘하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나중에 볼게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남의 얘기 들을 여유가 없거든, 이 사람이. 남의 얘기를 들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얘기 또한 듣고 싶지 않을 거야. 해봤자, 좀 그런 거니까. 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고민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텐 오브 소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분. 혹시,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 너, 고생이 약간 끝나는 지점이다. 뭔가 고통이 최고로, 이게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지점인데, 새로운 출발을 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혹시 이거는 완전히 연락 오고 아니고 떠나서 새 출발이라는 어떤 그런 그 조언이 너무 크게 와닿아서 일단은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 머릿속에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새 출발을 할 마음에 준비를 하셔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머릿속에 왜 이렇게 고민을 하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물집이 생겼고 염증이 생겼고 칼집이 생겼다. 묵었다. 이거를 두 사람이 같이 어딘가에 가서 치료받거나 아니면 상대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복되기는 조금 힘들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벼운 거라면 저랑 상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반드시 이 관계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관계다. 왜냐하면은 좀 전문성이 요하는 법적인 것도 연관될 수도 있고 법적인 것도 연관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해결하기에는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관여돼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 중에 하나에서 한 명이 더 있어. 중간에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둘이 만나면 즐겁지 않은 게 최고의 포인트인데요. 왜 즐겁지 않을까? 바로 결핍 때문이겠죠. 뭐가 모자라. 만나도 몰라도 모자라. 계속 물을 마시는데 목말라. 이런 느낌처럼. 그러니까 서로 만족도가 없기 때문에 만나면 싸울 수밖에 없고 아니면 싸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찝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데요. 가벼운 싸움이다만 반드시 내가 사과하세요. 가벼운 거다. 왜냐? 이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5번 그룹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벼운 거면 내가 고민하고 있으니까 쿨하게 내가 사과하면서 얘기 잘 다도
워워워워워 위로하고 위로하고 자존심 같은 거 너무 내세우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냐면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렇게 인자한 마음들을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먼저 사사 상황 보면서 저랑 같이 언제 연락할지 날짜 잡으면서 같이 그렇게 하고 만일 골문 일이 있었다. 조금 오래됐다. 이러면 여러분 약간 두렵더라도 새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더 갔다가는 완전히 물고 뜯고 난리 나고 싸우면 물고 뜯고 하면서 다시 더 안 좋게 헤어질 수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피가 한 보이야 헤어지겠네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좀 심각하다면 우리가 그런 관계로 문제가 조금 있는 커플이라면 새 출발하는데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반드시 선을 끊고 나중에 다시 새 출발 재회가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다시 썸을 타고 이 사람이랑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거를 지금 완전히 마무리 지을 생각도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골맞어. 썩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깔끔하게 딱 끊고 그 다음에 다시 접촉이 되거나 이 사람이 뭐 5월쯤이라도 연락이 온다면 그때 마치 이제 썸을 타듯이 천천히 다시 바로 제외하지 말고 천천히 친구처럼 아니면 썸 타는 사람처럼 데이트 몇 번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하더라도 이제 지금은 완전 별개로 생각하고 나도 새 출발을 할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좋은 카드가 약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민기적 거리면서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너가 아프다. 지금 너 혼자 할 수 있는 한계는 지났고 자기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랄까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영혼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티가 나냐면 눈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게 다 꼬아서 보기 시작하면서 우울이 오게 되어 있어요. 눈빛이 바뀌니까 그 눈알로 세상을 보는데 렌즈가 바뀌는 거지 뭐가 세상에 그렇게 예쁘게 보이겠노. 막 불만도 생기면서 우울하면서 이상하게 변합니다. 잘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목소리도 변화돼. 목소리가 뭐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아니라 기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가 다 이상해진다. 요런 식으로 사람이 영혼이 맛이 가는 게 과정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기 일부 직전인데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끝이라는 게 어떤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만나면은 여러분이 만일 너무 힘들었던 관계가 정리될 수가 있고 아니면 새 출발하게 누구 한 명이 싹 바뀌어가지고 뭐 그 사람은 바뀔 일은 없죠. 내가 바뀌어서 다시 이 관계를 재정립시키는 그런 파워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카드 한 장 남겨드릴게요. 억지로 붙잡으면 안 돼요. 우와, 이런 게 나왔다. 억지로 붙잡으면 안 돼요. 억지로. 뭐든지 억지로 붙잡는 거는 붙잡힌 사람은요, 늘 언제 빠져나갈지를 항상 안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러니까 동기가 정확하게 올라오는 의지가 사람은 자유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 없이 억지로 내가 정으로 뭐 어떤 꼬셨든 아니면 육체로 꼬셨든 아니면 말빨로 꼬셨든 간에 일단 억지로 뭔가를 더 연장을 시키면서 사람을 잡으면 그 잡혀서 들어오는 자는 늘 빠져나갈 구멍을 안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는 절대로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게 제일 힘들죠, 사실. 그게 집착인데, 집착을 내려놓는 게 제일 힘들잖아. 사실 그게 인간의, 숙제죠. 맞죠? 그래서, 하면 정말 엄청난 자유를 또 신께서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어느 지점에 서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이제 껍데기지 사실. 껍데기 먹는 거지. 마음은 저기 가 있고 껍데기만 그 안고 좋고 뽀뽀한다고 뭐 좋나? 그럴수록 운다 애가 슬퍼진다 애가. 그 이상하게 그렇게 다시 재회를 했어. 내가 억지로 잡아서 했어. 그 사람이 같이 몸 부비고 있고 뽀뽀도 하고 잠도 자는데 신기하게 꼭 이 잠자리 또 끝나고 나면 그래 눈물이 난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억지로 잡아본 사람 이해할 거야. 나는 억지로 잡아본 적이 있어서 희한하게 그렇더라고. 그래서 같이 몸뚱아리랑 같이 있는데 와 그렇게 슬프겠노. 그래서 스킨십을 할수록 더 목마르고 내가 더 애달아지고 그런데 또 끝나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괜히 슬프기만 하고 이렇게 내 옆에 있는데도 뭔가 슬프면서 희한하게 이럴 때 있다. 밑에 자 모든 것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의 열쇠는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연히 열쇠를 가진 자는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보면 분홍빛 쌍둥이 소설을 보면은요 제가 썼어요. 보면은 이 열쇠를 가진 자는 토끼거든요. 토끼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상 이렇게 장미들의 나오는 시간들을 확인하고 열어줍니다. 그래서 열쇠는 장미가 가질 수 없어요. 항상 타인이 아니라 신이죠. 토끼가 가져서 우리에게 준다. 이래서 내가 이 당장 만나고 싶고 당장은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 촉박하면 나는 바보지 사실. 왜냐면 열쇠가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보짓을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신을 믿는 거. 그리고 이 흘러가는 흐름을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복이고 그 다음에 자유를 찾는 하나의 방법인데 시간에 대해서는 진짜로 신한테 맡겨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언젠가는, 뭔가가 하나씩, 우리 지금도 이 순간순간 하나씩 허용하는 시간들이 다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열쇠 그 문을 열려고 하면은 시간들이, 기다린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다 못 기다려서 사고치고, 못 기다려서 빨리 막 연락하고 난리를 부리고 차단당하고, 막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시간 때문이죠. 시간의 열쇠 내가 가진 게 아닌데 마치 내가 가진 것처럼 땡기려고 하고 이런 것처럼 뭐든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둘이 끊어놓은 것도 뭔가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겠죠.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의 열쇠가 언제 문을 열어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이 조금 통찰적으로, 좀 약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면서 4월을 보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가볍게 싸운 거면 연락 먼저 하셔도 된다. 아니다. 우리는 골맞다. 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아주 오래된 그렇다면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분석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나의 영적 수준 자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마음이 아픈 정도다. 영혼이 맛이 갔다. 지금 뭔가 기분이 뚝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 영적인 기운이 나온다. 그리고 눈빛이 바뀐다. 지금 거울 한번 보시면 되고요. 해바리가 없는지, 흙그물이 팅팅팅팅한지. 알이 이상해. 놀랍도록 이상하거든요. 자기 일반 사람 모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맛이 가고 아니면 말투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 나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자기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영혼이 맑은 애들, 아니 좀 깨끗한 사람들 눈이 참 예쁘거든. 그러니까 눈 보면 막 생기가 있기 때문에 안 좋아할 수가 없다. 매력적인 거예요. 이렇게 사귀다가 점점 틀어지는 것도 우리가 내면에서 안 좋은 생각들이 상대한테 들면 그 사람은 눈빛이 바뀌거든요. 우리 이런 적 있잖아. 내가 억수로 그 사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좀 속상하고 울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에 약속에 딱 보면 만나면 신기하게 한 번도 티 안 내고 난 진짜 깜짝같이 연기를 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흐르는 거, 상대가 맞지 않은 것처럼 상대도 나한테 어색하게 하는 거,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눈빛에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내가 니들을 지금 언짢게 보고 있다, 이게 다 보이거든. 상대 눈에는 딱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주파수 나누는 관계잖아요. 연애 A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영혼 관리를 잘해도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나한테 우후 굉장히 인기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날게요. 자, 4월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빠빠.